며칠 후 집을 나서는 주영 씨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눈치를 살피며 몸을 숨긴 주영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어랍쇼, 이거 여권 아닌가요? 그래, 돌아가는 거야. 설마 이태준을 피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다급하게 택시를 잡아 세우는 주영 씨. 그런데 주영 씨가 택시를 타려던 바로 그때 이럴 수가요, 이태준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나 진짜 도망치지 말라 그랬지. 당신이 어떻게? 잠말 말고 따라와. 잠시만요. 이태준이 주영 씨를 끌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들어왔어요. 방 안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믿지 말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보아하니 이태준을 사주한 남자와 주영 씨 역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대체 이 남자 누구죠? 다음 날 아침 기철 씨가 주영 씨를 업고 다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대체 주영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럴 수가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영 씨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네?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맞은 상처이건만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주영 씨. 보죠. 환자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 확실히 맞아요? 저도 직접 보지 못해서요. 자기야, 도대체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렇게 크게 다친 거야? 자세히 설명 좀 해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기철 씨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체 주영 씨는 왜 남자친구에게조차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폭행의 충격 때문인지 무척이나 지쳐 보이는 주영 씨. 그런 주영 씨의 곁을 기철 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영 씨. 그때 소식을 들은 영태 씨가 한달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참한 주영 씨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만 영태 씨. 아니,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이게 무슨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넘어져서 생긴 상처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은 그만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가볼게요, 주영 씨.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와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의 태도에 결국 쫓겨나듯 병실을 나서는 영태 씨.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맞아서 생긴 상처 같은데. 저번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상해. 짝사랑하던 주영 씨를 평소 유심히 지켜보던 영태 씨가 뭔가를 눈치챈 겁니다. 잠시 후 여전히 여자친구의 곁을 지키고 있는 기철 씨. 그때 기철 씨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기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가만히 누워 있어. 알겠지? 네, 알겠어요. 대체 누구의 연락이기에 기철 씨가 이토록 황급히 자리를 비우는 걸까요? 잠시 후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 기철 씨. 그런데 놀랍게도 기철 씨를 찾아온 사람은 이태준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요? 아니, 그냥 좀 걱정돼서요. 내가 너무 심하게 때렸나? 내 연락하기 전까지 내 여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이럴 수가요? 설마 지금까지 이태준에게 폭행을 사주한 사람이 기철 씨였던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이태준, 황기철 씨 되시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경찰이란 말을 냅대 도망치기 시작하는 두 사람. 경찰인 기철 씨가 경찰을 피해 달아난 상황이라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마는데요. 대체 이 세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황기철이 주영 씨를 구해주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주영 씨는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것부터 좀 얼른 풀어주세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꾸며낸 연극이었던 것이죠. 그나저나 아까 진짜 경찰 같던데요. 진짜? 통좀 났냐?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황기철이 진짜 경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중국 여성인데요. 중국 여성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 경찰관이라고 일단 속였고요. 피해자는 평소 수갑, 가스총, 그다음에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이렇게 속여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동거를 시작할 때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동거를 시작한 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식당 사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철의 의심과 폭행 때문에 아슬아슬한 동거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주영 씨는 결국 황기철에게 이별을 통보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딴 놈 만나겠다 이거야. 가만 안 둬. 그러자 황기철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바로 함께 강도 연극을 꾸몄던 동네 후배 이태준에게 주영 씨를 폭행해달라고 사주를 한 것이죠. 형님이 직접 하시죠, 왜요? 야, 인마. 사람들이 날 경찰로 아는데 함부로 움직이면 되겠냐? 너 요즘 쉬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 수급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기철의 사주를 받은 이태준은 약속대로 주영 씨를 미행하며 폭행했고 주영 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황기철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기철 씨. 내 친한 동생이야. 예전에 본 적 있지? 그제야 주영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요. 쟤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날 배신해. 날 화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 행사를 해오던 황기철은 남들의 눈을 피해 집안에서 주영 씨를 폭행해왔던 겁니다. 황기철이 경찰이라고 믿었던 주영 씨는 차마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몰래 도망쳐 나왔던 건데요. 그마저도 이태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왜 이래요? 네? 형님 데려왔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주영 씨가 도망칠 것을 예상한 황기철이 이태준에게 주영 씨를 납치해 오도록 지시를 한 것이죠. 아니야, 자기야.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제발 저 좀 놔주세요. 제발요. 감히 날 벗어나겠다는 거야! 황기철은 주영 씨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끔찍한 폭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 폭행으로 주영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동거녀를 찾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납치하는 것을
사주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감금한 후에 피해자에게 남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고 상처가 많이 나자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겁니다. 그 피해자가 상처를 본 후에 저희 쪽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주범인 피의자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고요. 가담한 공범 피의자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간의 모든 범행이 들통난 황기철과 이태준. 황기철이 경찰이 아니란 사실을 주영 씨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던 거야? 거짓이면 뭐 어때서? 애초에 경찰이라니까 넘어온 건 너잖아. 주영 씨, 저런 놈이랑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만 가요.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연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던 황기철. 진정한 사랑이란 자유를 주는 것이란 사실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